알츠하이머 치매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나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치매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다뤄볼 거예요. 치매, 너무 먼 이야기 같죠? 나는 지금 젊으니까 이제 뭐 30대, 40대 치매랑 전혀 상관없어. 내지는 우리 부모님 아직 기억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내용은 나랑 거리가 먼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치매와 뇌혈류 간의 관계를 밝힌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뇌혈류가 멈추면 우리의 기억력도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새로운 각도의 치매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나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 이 그래프 보면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이건 전망인데, 점점 늘고 있는 게 보여요. 2019년에는 79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었고요. 이제 2025년이 됐죠.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년만 더 지나면요, 136만 명. 그리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300만 명 이상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인구 퍼센트로 보면요,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거의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이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게 거의 76% 정도를 차지를 하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요, 1990년대부터 2019년 정도까지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치매의 발생률이 점점 늘어서 147%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유병률도 160% 정도 증가를 한 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2050년 정도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치매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인구 중에 치매의 인구가 늘어나는 주된 요인은요, 아무래도 너무 당연하겠지만 인구의 고령화죠.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그만큼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게 치매 증가의 주된 요인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성인병, 그러니까 만성질환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성질환이 늘어났다는 건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반면에 신체 활동은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서운 치매, 이런 치매가 주로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가장 흔한 원인이고, 전체 치매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병이고요. 이 질환의 특징은 뇌에 어떤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흔히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는 퇴행성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이 치매의 원인 중에 두 번째를 차지하고 대략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치매가 오는 걸 얘기를 해요. 흔히 동맥경화, 혈전, 뇌경색, 이런 것들이 뇌혈관이 막히면서 오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루이소체 치매라고요. 루이소체 치매가 세 번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파킨슨병과 증상이 좀 유사해서 파킨슨병과 동반되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운동법은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펭귄 워크라는 운동이에요. 펭귄이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귀엽게 걷잖아요. 이렇게. 자,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왜 좋냐면, 일단은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운동을 할 때. 근데 이 하체의 힘이 튼튼해야 되고, 하체의 힘이 좋은 상태에서 양쪽 균형을 맞추면서 전신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혈류를 증가시키고요. 그다음 팔을 좀 돌려주는 동작을 할 건데, 팔을 돌려주면서 어깨 주변에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뇌로 올라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펭귄 워크가 뇌혈류 증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펭귄은 이렇게 걷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계추처럼 양쪽의 균형을 잡으면서 뒤뚱뒤뚱
한쪽 다리씩 체중을 실어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팔 운동을 추가할 거예요.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자, 이 동작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방향을 틀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조금 더 범위를 올려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하체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상체 어깨를 부드럽게 해줘서 뇌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 하실 때 1분,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치매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츠하이머, 이름이 좀 익숙하면서도 어렵죠. 독일 말입니다. 독일 의사 이름이고요.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의사가 1906년에 처음으로 어떤 특징적인 치매 증상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1910년에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어요. 아, 이런 질병을 우리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부르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이 뇌세포의 점진적인 손실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메커니즘을 좀 보면요. 먼저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독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뇌세포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신경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이런 독성 단백질들이 뇌 안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서 독성 RNA 가닥들이 보통 세포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차단을 합니다. 이런 독성 단백질에 의해서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이런 뇌세포가 손실이 될 때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없어요.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신경세포가 소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후기 단계의 주된 증상은 기억력이 줄고 인지 능력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뇌가 점점 위축이 되게 되고 뇌실이라고 안쪽에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뇌 자체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뇌실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신경섬유의 다발성 병변이 발생을 하면서 치매는 점차적으로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거의 이 그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치매에 대한. 자, 정상적으로 인지 기능을 갖고 있는 뇌는 이렇게 머릿속에 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뇌주름도 꽉 차 있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치매가 온 뇌를 보면 어때요? 이 뇌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듬성듬성 없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는 건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이벤트들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막을 수 있다면 치매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안타깝게도 에이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도 치매가 올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유전적인 영향들, 유전적 영향이 치매를 촉발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외상, 머리를 다쳐서 갑자기 뇌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때 무호흡이 생기는 거, 당뇨가 있어도 이런 치매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뇌세포 안에서 치매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한 거예요. 처음에 이 아밀로이드 전구체라는 단백질이 이 뇌세포 안에 존재를 해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이 감마 시크리타제와 베타 시크리타제라는 가위질을 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얘네들이 조각조각 나서 아밀로이드 베타 모노모라는 걸 형성을 해요. 이 모노모가 모여서 올리고모가 되고요. 얘네들이 적절하게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침전이 되면 이렇게 플라크라는 침전물이 돼서
이게 뇌세포 전달 물질을 방해를 하고 뇌세포가 퇴행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라는 게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상세포 안에 글루탐산 흡수를 억제를 합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글루탐산이 나와서 글루탐산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이 글루탐산의 작용을 강화시키고 신경세포를 과흥분을 유도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유도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서 글루탄산 작용이 강화가 되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가 유도가 되면서 신경 시냅스가 손실이 되고 신경세포가 죽기 전에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치매가 발현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식이요법으로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 여러분의 뇌혈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